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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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냄새 나네. 코로나 때문에 뭘 먹긴 그렇고 오늘은 작업을 시작해볼까 해요. 제 생일을 맞이하여. 알아서 편집하세요. 일단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현재 그 당시에 지금은 이제 스서 서서히 개학을 시작했지만 중고등학생들이 집안에 혹은 학교를 가지 못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엔터테인먼트에 접근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연극 작업에 있어서 뭔가 객석과 무대의 그런 1차원적인 곳이 아닌 열린 공간에서 그리고 보통은 연극에서는 잘 보기 힘든 영상 콘텐츠를 저희가 접목을 해서 저희가 총 12주차에 걸쳐서 콘텐츠와 함께 8월 22일 날 있는 쇼케이스를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국에 이렇게 함께 모이게 되었고요. 작품이 항상 목표예요. 하나의 작품. 그리고 가는 과정은 이제 컨텐츠로 가기도 하고 뭐가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단편 영화를 위한 과정이에요. 그래서 단편 영화라는 결과물이 나오게 될 거고요. 이 단편 영화를 위해 가는 과정들을 그 유튜브로 업로드를 하게 될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니까. 라떼의 꿈이 뭔가요? 그 외국인은 다르죠. 아니 제목 나 처음 알아. 들어봐서 이거 얘기해 뭐 주세요. 라떼가 누구예요? 라떼는 말이에요. 그 카페 라떼. 카페 라떼 우유란 뜻이에요, 이태리어로. 그리고 이 우유가 이제 무조건 소젖으로부터 출발을 하지만 요거트가 될 수도 있고 치즈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아셨어요? 진짜 아무 말 되셨지. 아니야 사실 라떼는 말이야 이런 식으로 어른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야 어린 애들한테 라떼. 야 라떼는 아, 왜 라떼. 그거를 요새 유행어요 오빠. 약간 요새 유행어로 라떼는 말이야 이러면서 오. 많이 하는데 어머, 그때 이- 꿈을 한마디 세계가 있어. 준이 우리 막 제목 정할 때 뭐 이거 우스갯소리인데 왜 라떼는 말이야 이 말 많이 하잖아. 아 이거 쭌이 생각한 거 이거 쭌 요거트 장사 시작하려고 홍보하는 거야? 갑자기 거위의 꿈 떠올라서 라떼 꿈으로 그냥 가버렸던 거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컨셉으로 약간 오게 된 게 청소년들의 꿈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 나의 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어렸을 때 꿨던 꿈은 뭐지? 그러니까 약간 그냥 장난 같으면서 그 안에 레이어가 담길 수 있는 제목이지 않을까 하긴 했는데 그 시오랑 쭌이 우리가 모르고 있는 과정 속에 5월달을 굉장히 빡세게 보냈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일정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을 하고 실제로 만나서 인터뷰를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한 친구들도 있고 또 부모님들이 이제 지금 이 시국에 누굴 만나냐 그래서 이제 화상 통화로 진행한 친구도 있고 간단하게 했던 질문들이 뭐 가장 가깝게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내가 나의 삶이 뭐가 달라졌는지 같은 것들을 좀 물어보고 또 20대 혹은 30대가 되었을 때 나는 뭘 하고 있을까 같은 그런 질문도 했었고요. 또 어른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뭐 어른들은 우리를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같은 것도 조금 물어봤었고요. 성준 씨와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고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것과 별개로 이쪽 감독과 배우진들은 자신들만의 시나리오를 쓰고 있다. 실제로 어떤지 잘 모르지만 쓰고 있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만들고 있는데 그거를 6월 달에 딱 만나서 우리가 녹화했고 얘기한 것들을 풀어놓을 거다. 근데 그게 되게 다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건 의외로 생각했던 대로네 일 수도 있고 그런 지점들을 좀 찾아보려 해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계속 이쪽 제작진이 몰라야 한다는 이제 미션을 저희가 만들고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이 프로젝트를 되게 많이 홍보를 하고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데 친구들이 너무 재밌다. 찍는 사람들끼리만 알고 만드는 사람은 모르고 되게 재밌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처음에 컨셉만 얘기했을 때는 우와 그럼 그것도 연출에 허락을 한 거야? 아니 연출은 모르지. 그러니까 질문 중에 제가 되게 귀담아 들었던 게 어른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는 모습은 뭔 것 같아? 어른들에게 바라는 게 뭔 것 같아? 라는 게 저는 되게 지금의 우리가 접하는 라떼의 꿈이라는 거에서 가사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 빨리 보고 싶었어요 사실. 그래서 그걸 보고 아니 진실 조연사는 진짜 빨리 보고 싶어. 왜냐면 사실 오늘 대화 그리고 렉처 퍼포먼스 내내 우리는 뻘짓하고 있는 거야. 준비하는 거야.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각자가 그냥 다 한 명씩 대답할 거예요. 이 사업을 함께 참여하고 싶었던 솔직한 이유입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작품이 엎어져서 뭐라도 하고 싶어서. 웹툰도 연애혁명이랑 웹툰 진짜 재밌거든요. 그 아이들 나오는 건데 그리고 사실 그래서 그 청소년기에 약간 닫고 싶은 마음이 컸고 최근에 그 청소년 공연을 좀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의뢰 공연만 한 것 같다는 생각이 어느 쯤 들더라고요. 좀 더 청소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모범적인 답안을 되게 뭔가 형 누나들을 많이 자주 못 봐가지고 되게 개인적으로도 좀 멀어지는 느낌이 있다 싶었는데 딱 연락 왔을 때 기분이 좋았어요. 예, 솔직하게. 올해 이렇게 뭐 코로나도 되고 올해 이게 항상 이 팀이 함께하는 올해 마지막 프로젝트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놓지 말아야겠다 싶어 했고 그리고 항상 나는 불확실성을 좋아해요. 예정되지 않 그러니까 되게 플랜을 갖고 싶어 하지만 그냥 그 청소년들의 약간 그 불확실성 약간 그런 게 좀 호기심이 항상 있어서 저런 거 저는 사실 아직 뭐 하는지 아직 잘 파악이 잘 안 됐어요. 좀 아까 처음 들었는데 아직 안 됐어? 이게 무슨 뭐 유튜브 하는 것 같은데 또 뭐 뮤지컬도 만든다고 하고 그래도 뭐 뭐라도 하면 좋잖아요. 네. 진짜 연기다. 지금 내가 딱 길을 내가 요새 이런 생각 길을 다닐 때마다 나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갑자기 거짓말해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나의 어떤 모습과 내가 직면을 하면서 이들을 내가 올바른 이 사회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 나는 어른으로서 어떤 사명감과 책임감을 내가 가져야 할까? 희망을 고민을 하는데 일단 들어가 보죠 끝까지. 한국말을 끝까지 들어야 돼요. 코로나가 터졌고 돈이 없었고 김연아 연출의 수차례의 협박과 우리가 정의하는 청소년은 무엇인가? 아까 주빈이는 불확실성이라고 말을 한 것 같고 격변기. 격변기 아무 때지. 좋을 때지? 뭐라고? 황금기. 황금기? 하나. 반항? 우리랑 똑같은 그러니까 지금 막 30대에 나와 똑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다가 왜 청소년이라는 시기가 스페시픽한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담이 말에 되게 공감하는 거는 그거를 문제로 보고 그 틀 안에서 지켜보려고 하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확실히 청소년기라는 시기가 특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너무 특별한 시기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자유로운가 싶은 거야. 진짜 뭔가 너무 복잡한 시기 같아. 꼭 해야 되는 게 있고 자꾸 막 꿈도 꾸라 그러고 뭐도 해야 되고 계속 이 시기를 살면서 계속 미래를 생각해야 되고 근데 진짜 미래를 얼만큼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자립심을 주어지는 환경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뭔가 청소년기라는 게 되게 생각보다 되게 독보적으로 특별한 어떤 하나의 시기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게 된 것 같아요. 나 때는 말이야. 나 때는 청소년기를 어떻게 인지했었을까? 그러니까 아까 막 뭐 불확실성이라 했는데 나의 청소년기 생각하면은 X하는 일 수도 있잖아.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 내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내가 다 실현해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는 되게 반대로 그 자신감들이 두려움으로 바뀌는 나를 바라보면서 정말 그때가 좋았지. 그때 나로 사실 더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때 그 정말 그냥 깡이 있고 그 겁 없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냥 정말 질주할 수 있었던 게 지금은 너무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챙길 것도 많고 이게 오프 더 레코드 해서 저희는 뭐 어떻게 나중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소년기에 진짜 해볼 수 있는 걸 다 해봤거든요. 성인들이 하는 것들도 다 해보고 근데 그게 온전히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선에서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피해 받는 걸 모르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만 이런 거 진짜 다 오프 더 레코드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선생님한테 반항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은 시기였던 때가 있고 그래서 진짜 친구들과 의리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정의였던 때도 있고 뭐. 근데 이 도덕이라는 게 지금 어른의 잣대로 봤을 때는 비행 청소년스러울 수도 있고 아니면 되게 왜냐면 저는 진짜 옳은 선택, 옳은 판단 내가 잘못했다는 생각 1도 안 들어. 만약에 내 친구가 뭐 담배를 피면은 이거를 감싸주는 것이 나의 정의지 이거를 고발하는 것이 정의가 아닌 그런 식으로 되게 뭐랄까 강요와 억압
폭력적인 어떤 뉘앙스들 이런 상태가 있었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을 누군가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면 외면당하는 느낌. 그래서 계속 응어리는 쌓여가고 그랬었고 그럼으로 인해서 그 감정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는 생각해야 됐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이가 감당할 수 없는 감당하기 힘든 성숙함을 내가 가져야 됐었고 힘들잖아. 어렸을 때 나의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 거 대단한 용기고. 이 얘기만큼은 사실 나는 아직 유튜브에까지 공개할 만큼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게 제일 좋을까? 소담? 시호? 준? 저한테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 네. 저 올라가면 난 너무 좋은데. 나도 한마디만 찍자. 똑똑이들 이런 말인가? 제가 청소년기를 굉장히 암울하게 이야기했지만 저를 도와주신 어른들 중학교 3학년 1반 서영순 선생님, 고등학교 전공생 이지수 선생님들 덕분에 제가 방황을 접고 올바르게 노력할 수 있는 어른이 되려고 여태 노력하는데 되게 팀이 감사합니다. 왜 이렇게 흥분하지? 팀이 하실 것 같아 진짜. 내가 얘기했던 건 그냥 나의 어떤 그 동안의 큰 인상 그 그때만 안에 좋은 일도 있고 다 그런 것도 있지. 우리 모두는 청소년기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운가? 엄청 그 청소년기에 잠재되어 있는 이 기억이 여전히 내 발목을 잡고 있는 게 너무 많다는 걸 느껴서 최근 아니고 한두 달 전 집에 가서 아빠한테 사과를 받았어요.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기억 때문에 괴로우니 지금이라도 아빠는 나에게 사과하라. 그래서 아빠가 사과하셨어요, 진심으로. 너무 긍정적이다. 저는 항상 눈에 띄지 않았으면 했어요. 근데 이게 친구들 말고 선생님, 어른들한테. 왜냐면은 억압받는 건 싫는데 그 안에서의 자유로움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했고 그러니까 눈에 띄지 않고 적당히 공부도 잘하진 못했지만 혼나지 않을 정도로만 하고 그러면서 지냈는데 지금도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뭐 눈에 띄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근데 뭐가 웃어? 그런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도 그때는 스포츠를 되게 좋아해서 농구, 야구 이런 걸로 스트레스를 풀고 촬영하는 게 재밌어서 했는데 이제 일적으로 돼버리니까 스트레스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받는 것 같기도 하고. 정신적인 거는 어쩔 수 없이 물리적인 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청소년기를 제가 고향이 대구였으니까 대구에서 모든 것을 다 생활하고 활동했고 청소년기를 보냈는데 그걸 다 두고 그냥 혼자 서울로 어떻게 보면 혼자 서울로 상경을 해서 생활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물리적인 그 분리가 되면서 완전 그냥 저의 청소년기랑 완전 다른 세상을 지금 살고 있는 것 같고 일단은 뭐 다른 생활은 꽤나 자유로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뭐 물리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가족이라는 테두리는 청소년의 연장선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점점 되게 성숙해지고 청소년기는 나한테 정말 그냥 어린 시절 추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번에 내보를 쓰면서 내가 그냥 무의식 저편으로 밀어놨던 거구나. 그래서 사실 저는 아직 핸들링이 안 돼요. 내가 자유롭지 않은지도 모르겠고 자유로운지도 모르겠고 일단 핸들링 안 된 상태로 여기에 넣어놓은 기분이 접니다. 얘는 우선 청소년기를 끝내고 이 질문. 그것 때문인지도. 청소년 비하하는 청소년에게 사과하세요. 사과하세요. 너는 자유로워? 청소년기로부터. 아닌 것 같은데. 왜? 그거 왜 이렇게 슬픈 거야? 좀 밝게. 좀 밝게? 아니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완전 교회 보이, 철치 보이 약간 그래서 근데 지금은 완전 무신론자고 약간 그거든. 그렇지만 뭐 이게 뭐 교회 뭐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되게 그런 것을 중요하게 지금도 하고 뭐 시나리오 쓰든 뭐 무슨 뭐 생각하든 책이 읽든 다 그쪽으로 이제 되게 관심사인 게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땐 되게 이제 믿음하고 약간 교회적인 이런 것들에서 자라나면서 나오면 거기에서 빠져나오면서 찾은 내 정체성이니까 평생 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때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종교를 나온 거니까. 야 이건 뭐 애들 위한 게 아니라 우리 위한 건데. 킬링 타임. 연극 이래 좋은가? 그러니까요. 예술 좋은가? 어디 있어 카메라? 얘들아 예술을 해 예술을. 이제 또 연극도 표현 되잖아요. 진짜 꼰대 같았어.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어떤 프로젝트가 됐으면 좋겠다. 무엇이 하고 싶다. 이 프로젝트를 왜 끝까지 하고 싶다. 약간 이게 이거의 목적성을 줬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 공연을 하면서 좀 더 청소년을 좀 아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 말은 뭐 일적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청소년 공연을 할 때 좀 더 뭔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 좀 뭔가가 서글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조금 약간 이게 순수한 의도라고 뭐라고 해야 돼? 하다기보다 조금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좀 치우쳐서 이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생각을 한 게 좀 약간은 좀 스스로 약간 뭔가가 다른 공연은 잘 모르겠고 나랑 같은 고민이나 시기를 보냈던 친구들이 자기가 꿈꾸는 모습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그 시기를 겪어내고 좀 이렇게 잘 이겨내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고. 저는 지금도 너무 충분하지만 아주 조금은 더 기대되는 나와 너를 위해서. 카피 문고 보셨나요? 렉처 퍼포먼스가 뭐예요? 렉처 퍼포먼스는 lecture performance. 강의를 하는 거를 퍼포마티브하게 하는 거야. 조금 강의를 재밌게 한다. 그 과정이 유튜브가 되는데 그 가운데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이 과정에 도움이 될 것 같은 테마의 책이 됐든 뭐 만화가 됐든 영화가 됐든 뮤지컬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를 이제 1차 목표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청소년이 들었을 때도 흥미로울 수 있도록 고르기 자체는 그들과 관련된 주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리서치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유튜브라는 영상 콘텐츠라는 걸로 가니까 그냥 PPT 이렇게 발표 대학교에서 조별과제 하듯이 넘어가지 말고 좀 자유롭게 즐겁게 하자. 이런 취지가 있어서 뭐 노래도 부르고 뭐 만화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 슛 한번 보여줄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어머님. 오케이, 그러면 여기까지 합시다. 여러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곳이라고 느끼고 이거는 전화해서 사과받아요. 1등이 여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어요? 네 맞습니다. 침체됐다고. 이거 세다. 그랬으면 좋겠다. 존나 꼰대네. 묘사하는 방식들이나 제가 봤을 때는 데미안 다시를 듣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하세요.